페미가 뽑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놀랐던 게 당연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누가 봐도 아버지 빼곤 내세울 게 없는 바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혹자는 토론회 때 이정희 씨가 나와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라 비난함으로써 노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게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극기 부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도 문재인과 박근혜는 능력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대부분도 문재인을 뽑았다고 했거든요.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조차 박근혜가 뭘 잘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의문이었죠. 그럼 어디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2011년도 한국갤럽에서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유가 순위별로 나오는데 지지 이유 1위가 17.5%로서 여자라서, 즉 여자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돼서 지지한다는 겁니다. 지지 이유 2위는 10.5%로서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1위인 이유가 박정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여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수치가 박정희보다 무려 70%나 높습니다. 세상에는 대통령 자질로서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지지하는 이유 1, 2위가 그녀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단지 성별이 여자인 이유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심각한 건 여자라서 지지한다는 건데 페미는 지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라면 특혜받고 대우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고 있죠. 페미를 겪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의무는 없고 권리와 혜택만 주장한다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박근혜를 통해 정말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미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는 박근혜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무능한지는 네이버 뉴스 댓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사회와 정치 이슈의 남녀 댓글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항상 남자가 7, 80%로서 압도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여자가 관심 있는 분야는 연예인 신변잡기 기사에 여자들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사회 정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여자들은 연예인 신변잡기에만 관심 있죠. 이런데 좋은 여자 정치인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사회 정치에는 눈꼽만도 관심이 없다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나 받아 처먹으려고만 하죠. 군 가산점제도 5%였던가였는데 여성에게는 30% 가산점을 줘요. 정신 나간 거죠. 2015년도 이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와 혜택만 맛보는 페미의 아주 비열한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이제 너무 욕심이 과해서 3세대 페미니즘인 메갈워마들을 밀어줌으로써 그들의 비열함과 저열함이 온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그동안 언론사로부터 보호받던 페미들이 온라인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논리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항상 자기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까이는 중이죠. 일베는 지들끼리 부끄러운 줄은 아는데 일베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정치적인 올바른 행위로 인식하기에 페미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적폐들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적폐는 일베였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커뮤니티의 공격으로 일베가 몰락했고 그 틈을 타 메갈이 그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문재인의 여가부 장관은 메갈 사이트에서 메갈 인증글을 올리며 메갈련으로서 공식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껏 일베를 무력화시켰더니 이젠 3세대 페미라며 메갈 워마들을 정부 기관인 여가부에서 보호해주고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중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그들이라는 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 적폐 같은 거 처리하는 거 다 좋은데요. 일상 시민이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가장 극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적폐가 페미 메갈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이젠 칭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짜증이 폭발할 정도입니다. 그 무엇보다 인터넷을 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엄청나게 필요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민주당을 찍어왔지만 페미 정치인은 이제 안 찍는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가부 장관은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페미 비판을 제재하겠다고 하죠.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던 MB 시절에도 팟캐스트를 하는 납꼼수의 김호준 방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사상이 자유로운 국가예요. 페미 같은 쓰레기 사상을 비판해도 유튜브에서 제재하질 않아요. 종교도 비판하는데 페미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페미부 진선미 장관은 유튜브를 자기들 잣대로 제재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통할까요? MB도 못한 걸 니들이 한다고? 진선미 장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납꼼수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쫄지마 씨발. 여가부 장관이 뭔 지랄을 하던 페미 실체가 결국 낱낱이 까발려져서 결국 일배꼴 나게 될 겁니다. 이건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팟캐스트는 인지도 있는 사람만 했다면 유튜브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페미의 폐악질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유튜브까지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몰락과 직결될 겁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페미 정부가 과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MB 시절보다 검열이 더 심각해져서 말을 못한다고 할 정도죠. 여가부 장관이 국정조사 때도 감히 페미를 건드냐고 물을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봅니다. 페미가 뭔데 표현의 자유를 막죠? 문재인의 몰락은 바로 페미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20년간 지지했던 저도 여가부를 없애는 게 낫다던 유승민을 다음 대통령으로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와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저 같은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과 손절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3년이 넘게 인터넷에서 페미부 장관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면 욕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예요. 유튜브를 규제한다고? 정말 가소롭네요.